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저는 오늘 한 선배의 뜬금없는 급발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예술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정말 존경했던 선배들이 계속 존경하고 싶은 선배들이 뜬금없이 깊이 없는 좌클릭을 할 때 이거 환상 깨지는 거죠. 저야 정치를 일로 하고 싶어서 호불호를 감수하고 제 발로 오른쪽으로 온 건데요. 많은 선배님들은 이런 케이스도 아니면서 아무런 실익 없이 한순간에 추해지더라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냥 어설프게 한번 나서면 이 땅의 좌파 선동가들이 여러분 이 사람도 윤석열을 깠습니다 한번 써먹고 마는 거예요. 김어준이, 김용민이, 황교익이 그냥 신나게 한번 활용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아무런 실익 없이 그냥 남은 인생의 좌파 이미지만 씌워지는 거죠. 좌파 유튜브 할 거면 모르겠는데 남부럽지 않은 위대한 업적을 가진 분들이 굳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두원 선배님이 그들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이두원이란 분은 80년대에 활동하던 다섯 손가락이라는 밴드의 멤버입니다. 풍선, 새벽기차 등의 노래를 작곡한 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천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잼버리 K-팝 콘서트를 보고 좌파들이 연예인 강제동원이니 뭐니 급발진할 때 자발적 참여라는 말로 조롱할 때 이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잼버리 슈퍼 콘서트 피날레곡 풍선. 원작자 허락은? 원곡이 동방신기? 저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이분이 평소에 무슨 방송을 보고 누구랑 교류하는지 알 것 같아서 좀 착잡했어요. 너무 좋아했던 아티스트니까. 근데 그 글을 황교익이 공유를 하면서 쓰레기 같은 것들 이렇게 분노를 부추기고 이두원의 글을 공유한 황교익의 글을 김용민이 공유를 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거죠. 뭐가 쓰레기 같은 짓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냥 그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대중들을 분노케 해야지 하면 그렇게 만들더라고. 참 재주 좋아요. 옳은 일은 아니겠지만 저 같은 후배들은 평생의 꿈이 히트곡 하나 만드는 건데 국민가요를 만든 위대한 아티스트가 왜 이런 거짓 선동의 선봉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슬퍼요. 가요 프로그램에서 커버곡 부를 때 그때그때 원작자 허락을 받던가요? 콘서트에서 인기가요 부를 때 그때그때 원작자 허락을 받던가요? 저작권협회에 신탁 맡기지 않으셨어요? 신탁을 맡기면 협회에서 권리를 주장해서 수익을 챙겨다가 예술가에게 주지 않나요? 아닌 경우도 있죠. 남들이 맘대로 못 쓰게 하려고 무조건 자기 허락받고 쓰게 하려고 저작권협회를 탈퇴하고 본인이 직접 음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태지 씨가 그랬죠. 자기 허락 안 받고 곡 쓰는 게 싫어서 수억 수십억을 포기한 거예요. 뮤지션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신탁도 포기하고 수익도 포기한 셈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선배님 같은 경우는 신탁 맡기고 여기저기 불려주는 수익 지금까지 다 챙겨오신 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도둑 맞은 사람처럼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열린음악회에서 부를 때 그때그때 동의를 구하고 불렀답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열린음악회에서 내 노래를 부를 때 지금처럼 동의는 구했냐 항의하셨어요? 황교익, 김용민이 공유하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이거 거짓 선동 아닙니까? 그리고 원곡의 동방신기 이 부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날 부른 건 풍선의 동방신기 버전을 부른 겁니다. SM의 켄지씨가 편곡한 동방신기 버전의 풍선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날 원곡을 다섯 손가락이라고 해도 맞고 동방신기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쉽죠. 이날 가수들이 부른 게 다섯 손가락 버전은 아니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기타 한 대를 들고 장호율 씨가 기타 편곡한 버전으로 015B의 슬픈 인연을 불렀다고 칩시다. 그럼 그 커버 영상에 원곡 015B 슬픈 인연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제가 굳이 나미의 슬픈 인연이라고 써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미의 슬픈 인연도 아니고 일본 노래 키즈나 아니에요? 키즈나로 이로와 어쨌든 저작권 신탁을 맡겨놓고 자신한테 허락받고 부르라는 것도 참 이상하고 리메이크 버전을 부르는데 원곡 동방신기로 쓰고 자기 안 썼다고 사과하라고 하고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동방신기의 리메이크로 꽤나 큰 수익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노래를 아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동방신기의 노래를 알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만약에 선배님이라면 잼버리 슈퍼 콘서트 피날레 곡으로 내가 쓴 곡이 나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4만 명이 내 음악에 맞춰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꼬장꼬장하면 그 순간에 누구 허락 받고 부르냐는 소리를 하죠? 그리고 저 같으면 그렇게 리메이크로 곡의 생명이 수십 년 연장되면 동방신기 자체가 고마울 것 같은데 곡의 생명력도 늘고 팔자에 없던 저작권료가 최소 수천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잔뜩 삐뚤어졌으면 당시 월드스타의 리메이크에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고 그 노래가 불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원곡 동방신기 썼다고 사과하라는 소리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걸 엄청 잘못됐다고 선동하는 김용민, 황교익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저는 그냥 제가 클럽 공연 때 엔딩으로 자주 부르던 애창곡이 불편해져서 안타깝습니다. 행사나 방송에서 풍선 부를 때
그때그때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선배님도 열린음악회에서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가 나올 때 그때그때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황을 바탕으로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그냥 정부 주도의 행사에서 본인의 노래를 부르는 게 심술나서 억지 부리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짐작해봅니다. 물론 음악계에는 원작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아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폴리테이너 분들이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온갖 정의를 외치시는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거 안 지켜요. 예전에 이은미 씨가 김동률 씨의 의사를 묻지 않고 김동률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김동률 씨가 속상하다 하소연을 올린 적이 있죠. 가끔 그런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아니에요. 가수 이승환 씨도 데뷔곡을 작곡한 작곡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재편곡하고 베스트 앨범에 수록했다가 소송전이 벌어진 적이 있죠. 이렇듯 가요계에는 원작자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서 벌어지는 사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그냥 그 행사가 꼴보기 싫었던 선배님이 꼬장 부린 거예요. 저 다음 달에 공연이 있는데 엔딩곡으로 풍선 불러도 됩니까? 허락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그 노래가 피날레송이 되었으면 누군가가 이 노래로 합시다. 그래서 그 노래가 무대에 올라간 거예요. 선배님의 노래를 평생 좋아했던 누군가가 이 노래로 엔딩곡을 하고 싶어서 강하게 추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모두가 아는 노래를 찾다가 영광스럽게도 이 젊은 아티스트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지금 선배님은요. 본인의 노래를 좋아해준 사람, 이 노래로 콘서트 엔딩을 하자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면서 꼬장꼬장 혼내고 있는 거예요. 선배님 인터뷰하실 때마다 나쁜 어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성황리에 끝난 4만 명의 축제에 재 뿌리고 김용민 황교익 주도의 거짓 선동에 선봉에 쓴 이 모습은 좋은 어른입니까? 속상한 밤입니다. 제가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수요일에 빨간 장미가 생각나면 멜론, 애플뮤직 이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 1850410 내시 플라워에 그냥 주문을 하십시오. 빨간 장미도 내시 플라워.